탈북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김일성, 김정숙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탈북민들의 발언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욕하지만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아예 김일성이란 이름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탈북민 중에 김일성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위부에 잡혀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초와 수모를 당한 탈북민들도 보위 지도원을 욕하지 김일성이 잘못된 체제를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사람이 도저히 살지 못할 땅이라고 하면서도 김일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과 손자는 욕하면서 권력을 세습시킨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예순이 넘어 노구를 이끌고 탈북한 노인분들 중에는 김일성 배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남한에 입국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과 손자가 나라를 망쳤지 우리 수령님 때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수령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배가 고파 남한에 왔지 수령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고 떳떳이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에 대한 흠모와 숭배는 오랜 기간 교육을 통해 세뇌 때문에 아예 북한 주민들의 DNA에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김일성에 대해 잘못 언급하였다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척이 보위부에 잡혀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 당국이 공작원을 난파하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남한에 와서 살면 당연히 김일성을 비판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김일성과 관련하여 탈북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일성에 대한 억압 심리나 강박 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과 인민의 영도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정신적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남한에서 살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던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맛있는 것 먹고 내 차 타고 멋있는 곳에 여행을 다니고 예쁜 옷을 입고 하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풍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당한 가정폭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개에서 물린 기억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의 지독한 가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과 이미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탈북민들의 광박관념에 깊은 곳에는 김일성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억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탈북민들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탈북민 여러분들이 그런 강박관념에서 어렵지 않게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왜요? 아주 간단합니다. 탈북민 여러분은 김일성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버이 수령 김일성 원수님보다 위대하다고? 남조선에서는 김일성을 가짜라고 하고 그의 경력과 업적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김일성을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북한에 있을 때 혁명 역사 교육을 통해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저도 김일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 편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책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나온 것들입니다. 저자들 중에는 과거 김일성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있고 김일성 반대자들도 있고 또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저자들은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김일성이 활동한 만주를 샅샅이 다니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김일성 활약 당시 생존자들을 만나 증언을 청취하여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들은 김일성의 다양한 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일방적인 교육을 받은 탈북민 여러분들보다 김일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결론이 김일성이 가짜다, 진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탈북민 여러분은 김일성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감히 내가 태영보다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보다 위대하다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이 내세우는 김일성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보천보 전투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1937년 6월 4일 밤 10시경 김일성이 지휘하는 150여 명의 병력이 지금의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에 진입하여 경찰 주재소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습격하여 건물들을 불태우고 일본 경찰을 모두 죽이고 유격투쟁에 필요한 물자를 노획하여 다시 남만주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김일성의 항일 활동 중 가장 큰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업적이라 지금 해산시에 승전탑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들은 아마 북한에 있을 때 이것을 배우며 정말 우리 수령님은 대단하고 위대하시다고 감탄했을 겁니다. 이를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장백산 진영에 있던 김일성 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 진입하여 주민 1300여 명이 살고 있고 일제경찰 5명이 근무하는 보천읍을 습격하여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일본 총독부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보여주듯이 당시 동아일보도 보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아일보 호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천보 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당시 김일성 부대가 압록강을 건널 때 강변 양쪽에 감시병들이 있었을까요? 경비대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길림성 진영에서 보천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20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한에 오기 위해 보위부, 보안원, 인민반장, 주변 보위부의 정보원들 감시를 속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선에서 국경경비대의 감시를 피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에는 CCTV와 철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도 중국 변방대와 공안, 또 중국인 밀고자들의 눈을 피해 항상 불안 속에서 그곳에 머물어야 합니다. 그 후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베트남이나 라오스 또는 미얀마 국경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지대인 태국으로 들어가려면 그 악명 높은 악어강인 메콩강을 무사히 건너야 합니다. 그 거리가 5,000km 가까이 됩니다.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부대가 거쳐야 했던 여정보다 무려 30배 가까운 거리입니다. 기껏해야 감시가 허술한 200km 되는 거리를 집단이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야 하는 것과
강 양쪽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입니까? 자, 여러분, 보천보 습격 사건은 만주 요 정도에 있던 곳에서 요리로는 2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탈북자 여러분들은 요 연선에서 빠져나와 길림성을 통하고 흔히 말하는 곤명까지 와야 됩니다. 이 과정도 공안들의 검열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로 또 미얀마로 해서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 강을 하나 더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하고 그 역경을 거친 사람은 누가 더 위대할까요? 심지어 두세 번 북송되었다가 결국에는 남한에 입국하신 분들이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불안 속에 떨며 생활하다 태국에 도착하신 분들이 겪어야 했던 위험은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탈북과 남한 입국 과정이 보천보 습격보다 훨씬 위험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 성공하신 분들은 김일성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나 남미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또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국경을 벗어나는 것이 발견될 때 경비병들이 등에다 총을 쏘지는 않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10분의 1가량이 약 300만 명 되는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들 중 베네수엘라 경찰이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례는 없습니다. 옆에 나라로 가도 다시 베네수엘라에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리고 악어강을 건너야 자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김일성과 보천보 습격 부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먼 거리를 혼자 여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 빵통지붕 위에 올라타 장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검열을 피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도중에 일본 순사가 김일성을 한 번이라도 검열했을까요? 관심도 안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걸리면 트집 잡혀 장사 물건과 소지품, 돈을 뺏기고 심지어 여성들은 몸까지 유린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름을 갖다 붙여서 광복의 천리길과 배움의 천리길이지 여러분들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빵통 위의 천리길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아마 김일성 천리길 스토리야 여러분들의 장사길 얘기를 외국인들에게 들려주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더 감탄을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탈북민 여러분들은 천리길이 아니라 자유의 만리길을 거쳐오신 분입니다.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학생들에게 걷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자유의 천리길을 가자 한다면 무서워서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김일성 부인 김정숙 얘기는 어떻습니까? 김정숙은 1937년과 1938년에 국내에 있는 신파, 신흥, 풍산 등 함경북도 일대를 돌며 조직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업적을 기려 백두 여장군, 김정숙 여장군 등의
존칭으로 붙었고 그의 이름을 딴 김정숙 군과 이 사진에 보듯이 신파 혁명사적지까지 있지 않습니까? 90년 전 북한의 산골 시골 마을을 다니며 무슨 조직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보위부도 없고 인민반장도 없는 지역을 돌아다닌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중국과 밀수를 하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밥 먹듯이 건넌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시면 압록강 또는 두만강 부근에 도강 기념 사적지를 세우십시오.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적지에서 더 많은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덧붙이면 여러분들도 남한에 먼저 오셔서 정말 한 푼을 아껴가며 몇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아 부모님과 자식 그리고 형제를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덕에 편하게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닌 김정은이 여러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탈북민 여러분들께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머릿속의 강박관념을 지워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김일성 하면 그저 목 뒤에 커다란 혹이 있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일, 김정은 하면 그저 아버지 잘도 먹고 싶은 고급술 실컷 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갖은 역경을 뚫고 자유의 말리길을 돌파한 김일성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김일성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진정 마음 편하고 진정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이곳 생활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